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제 실태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오태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연구의 지금 연구진으로는 저 외에도 많은 박사님들과 또 공동연구원으로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서 마무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저는 사실 연구는 많이 진행했지만 그 20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구의 풀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협력교사제의 운영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분석했던 자료들을 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노은경 박사님께서 그 출발선 평등 얘기하면서 이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협력교사제도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법적으로 정비가 되고, 이를 토대로 이제 교육부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그게 이제 2022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각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는 시행계획과 운영계획들을 수립하여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실천적인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협력교사제의 경우에는 정규 수업 중에 보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협력교사제는 올해 갑자기 시행된 건 아니고 2017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협력 강사라는 이름으로 학교들의 교사 외에 인력들이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본격적으로 2017년부터 맞춤형 선도 시범 학교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기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확산되어서 지금 2023년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3,500여 개 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력교사제가 운영이 되면서 그 교실 수업에서 소외받고 있던 학생들이 이제 교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얼굴이 밝아졌다, 이런 식의 어떤 우수한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실에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외에 또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그 어떤 협력교사제를 통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요구 사항들이 너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협력교사 또는 협력강사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그 보조인력 또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학교마다 또는 같은 학교 내에서도 그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학급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협력교사가 내가 이전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나? 교실에 들어가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이유로는 이 협력교사의 신분이 지금 이제 어떤 교원 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들어가기보다는 주당 15시간 이내 초단기 근로자 형식으로 시간 강사 형식으로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협력교사가 실질적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그 연속성상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어떤 문제점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협력교사와 그 원래 수업을 주도하는 교사 사이에 어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둘 사이에 어떤 교육 방식이나 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 협력교사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협력교사제에 참여하는 교사, 협력교사들의 어떤 인식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협력교사를 운영하는 학급을 관찰하면서 그 협력교사의 역할들을 좀 다양한 상황에서 협력교사의 역할들을 구체화하여 좀 정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런 것들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문헌 분석, 설문조사, 수업 관찰 면담,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서 내실화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협력교사의 이제 성격을 좀 정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교사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교실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교실 지원하는 정책 중에 하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실안 지원 정책 중에 하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협력교사제의 특성상 그 교과교실 또는 담임 선생님의 수업에 외부 성인인 협력교사나 강사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수업 개방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개방이 갖는 성격은 결국은 그 수업을 원래 주도하고 있던 교사의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수업에 들어오는 협력 강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협력적인 어떤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기존의 어떤 폐쇄적인 교실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교육 혁신 실현을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또는 학급마다 교사마다 그 협력 교사나 강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급별 상황의 맥락에 따른 유연한 지원 방식이 적용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따라서 지원 유형이 다양화되고 맥락화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건 협력교사제의 역할이 모호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모호성을 어느 하나로 딱 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역할을 다양하게 설정하면서 학급마다 그 초점을 두는 역할들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특성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 협력교사제 연구 동향을 살펴봤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외국에서도 이제 협력교사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주로 미국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협력교사제는 미국의 경우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교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언어 지원 교사 형식으로 협력교사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원래 수업을 주도하는 교사와 그 협력교사 사이에 어떤 소통이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혼자서 수업하는 방식에서 둘 이상의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하는 어떤 문화들이 결국 새롭게 어떤 새로운 교실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 이런 게 이제 단순히 협력의 방식뿐만 아니라 협력이라는 자체가 가치 있는 어떤 일이다, 가치 있는 교육 방식이다라는 인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서도 이제 협력교사제나 협력강사제가 어떻게 보면 일단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무엇이라도 시작해보자. 그리고 아까 이제 교육의 출발선이 많이 다르고 학생들의 그 수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의 교사가 교실 안에서 이 아이들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단 한 명이라도 더 교실에 추가로 배치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보자라는 방식으로 발은 뛰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 많은 학교에서 협력교사제나 협력강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물리적 환경적으로는 그리고 그 수는 확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질적으로 협력교사제 또는 협력강사들의 역할들을 좀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 효과적인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도모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 중심으로 결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수행했던 설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협력교사제를 운영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22년도와 2023년도 2년 연속으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연속으로 운영한 학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실태 분석을 위해서 주로 2022년도에 운영했던 학교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의 문항의 영역은 그 실태조사와 인식조사로 나누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항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2,336명, 협력교사 943명이 참여하였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는 이제 주로 국어와 수학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과교사 236명, 그리고 협력교사 12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운영 실태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정규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4%에서 5% 내외 정도로 협력교사 중에 정규교사가 협력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 14%, 10% 내외로 지금 구성되고 있고, 대부분 한 70에서 80% 정도가 주당 15시간 이내에 그 시간 강사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교사와 그 교과교사 또는 다민교사와의 운영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부분의 이제 50에서 60% 정도의 그 응답이 수업 시간 전후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었는데, 실제로 이제 수업 관찰을 해보면 수업 끝나고 직후에 협력 선생님이 지도했던 아이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나 수업 직전에 다민교사가 협력교사에게 오늘 무엇을 할 거니까 어떤 아이를 주로 봐주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짧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력교사제 관련해서 이렇게 다른 교육부나 교육청 컨설팅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협력교사와 교과교사 또는 다민교사가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라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주 1회 정도 그러니까 15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협의 시간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을 보면 대충 한 20% 내외로 그렇게 주당에 1시간 정도 정기적인 협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한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부분은 짧은 협의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담당 교사와 협력교사의 응답을 좀 비교해 봤는데, 실제로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통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개별 지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수업 방해 행동을 관리하는 역할, 세 번째로 과제물 확인 및 개별 피드백 제공이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과제물 확인 및 개별 피드백 제공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이제 수업 방해 행동을 관리하는 것, 이런 정도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이 특성은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업 지도보다는 학생들이 본 수업에 좀 주의 깊게 산만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개별 지도, 그 다음에 과제 확인, 피드백 이런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력교사들의 경우에 이제 또 같은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 교과 교사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개별 학습 지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협력교사제의 기본 취지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가장 높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수업 방해 행동을 관리하는 것, 협력교사들이 이제 실제적인 지도보다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다른 짓을 하지 않게 또는 떠들지 않게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들을 자기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고, 세 번째의 경우 이제 초등학교 협력교사들은 세 번째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세 번째로 응답을 했고, 중학교 협력교사들은 중학교 담당 교사와 마찬가지로 과제물 확인 및 피드백 제공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조사 결과 일부를 말씀드리면, 협력교사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 교사들은 수업 중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다수의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두 번째로 나왔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원을 더 강조하고 있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협력교사제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위해 들어왔지만, 실질적인 어떤 필요한 이유로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점을 중요한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협력교사의 효과에 대해서도 수업 중 많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효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설문조사가 좀 특이할 만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협력교사를 운영하기 전과 후에 그 기대와 협력교사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라는 항목으로 좀 나누어서 설문을 했는데, 위에 세 가지 질문은 협력교사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항목이고, 아래 세 가지 항목은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려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력교사제에 대한 기대 항목은 운영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진, 기대하는 게 운영 전 후의 인식이,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려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 전에는 우려하는 어떤 수치가 크게 나왔다면 실제로 운영한 후에는 그 우려에 대한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 이제 협력교사제가 도입될 때 수업 개방이나 어떤
내 수업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것,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그다음에 학습 그 수업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교사들에게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그런 우려는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이 제도가 많이 확산되고 운영되면서 그런 우려들이 낮아진다는 것들을 공유되고 단지 우려가 낮아진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우려에 비해서 또는 부담에 비해서 협력교사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았나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교사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뽑고 있는 게 담당 교사들은 역시 협력교사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학급당 실제로 지원되는 시수, 협력교사가 특정 학급에 들어가는 시수가 부족하다. 보통은 2시간 정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학급에. 그리고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협력교사 선발하는 것이 학교에 또는 그 담당교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발 업무를 맡게 돼서 부담스럽다는 것들이 운영을 제외하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협력교사제 운영 교과 및 시수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모든 반에 똑같은 시간들을 투입하고 협력교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반에 많으면 3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력교사가 필요 없는 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교사도 있고 또 우리 반은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도 있는데 그런 어떤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시간을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학급당 지원 실수가 좀 늘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협력교사 선발을 위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좀 인력풀을 확보해서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는 아니고 저희가 관찰 및 면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협력교사의 역할을 크게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이 도출 과정은 수업 관찰과 면담에 대한 저희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목만 말씀드리면 협력교사의 역할은 첫 번째로 수업 관찰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두 번째로 문해력, 소리력 차원의 학습 지원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것, 세 번째로 정서 및 태도, 생활 측면을 지원하는 것, 이런 지원과 함께 네 번째로 그 교사의 어떤 업무를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수업 준비 및 진행 과정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모둠 활동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학생 주도 활동 및 모둠 활동을 구체적으로 맡아서 지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협력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일부 시간을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교사처럼 딱 떼어서 그 시간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협력교사의 역할로 6가지로 저희가 도출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업 나갔던 학교에서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협력교사에게 부여해서 40분 수업 중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를 그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분담해서 어떤 재미있게 수업을 구성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교사가 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략으로 뭐 크게 실제로 협력교사가 담임교사의 수업 진행을 제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략,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로 좀 띄워서 지원하는 전략, 그리고 협력교사가 들어와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전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기 보고서에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과정은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